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내 애니메이션은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내가 만든 건 왜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까? 이런 생각을 아마 대부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보시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작업물을 만드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보통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먼저 계획을 할 거예요. 칼을 어떻게 휘두른다든지, 어떤 발차기 동작을 한다든지, 어떤 동작을 만들지 컨셉을 정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계획이 끝나면 애니메이션 작업을 들어갈 텐데요. 그런데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애니메이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업과 관련된 레퍼런스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족 형태의 말이 걷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움직이는 말의 동작을 떠올려보세요. 다들 떠올리셨나요? 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다리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다리가 움직일 때 골반, 허리, 머리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앞다리와 뒷다리는 따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동시에 움직이나요? 레퍼런스를 찾아보지 않고 애니메이션 작업에 들어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 머릿속에 떠올린 동작만으로 모션을 만드는 거예요. 내 머릿속 동작이 실제 움직인 만큼 디테일하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말의 움직임을 아주 디테일하게 떠올리실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말이 움직이는 영상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보통 레퍼런스를 찾을 때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을 해보는데 한글보다는 영어로 검색을 하는 게 좀 더 많은 영상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촬영해서 참고하기 좋은 영상들이 있네요. 걷는 동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네요. 그냥 천천히 걷는 거랑 달리듯이 빠르게 걷는 동작도 있고요. 내가 머릿속에 만들려고 생각한 동작하고 비슷한 동작을 레퍼런스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레퍼런스 영상을 딱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고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처음이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몸의 앵글 변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다면 레퍼런스를 보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움직임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몸의 중심인 골반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의 방향과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고 골반과 이어져 있는 몸통과 팔, 다리의 움직임을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이 먼저 움직이고 상체가 따라오는지 아니면 반대로 머리가 먼저 움직이고 상체와 골반이 따라오는지 골반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다리가 먼저 움직이는지 나중에 따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말이 걸어가면서 다리가 앞뒤로 벌어질 때 골반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리가 교차될 때 골반이 다시 위로 올라오네요. 그리고 앞다리랑 뒷다리가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 순차적으로 움직이네요. 오른쪽 뒷다리가 땅을 딛고 나면 그때 오른쪽 앞다리가 땅에서 떨어지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꼬리는 그냥 축 처져 있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분석해봤다면 이제 관찰한 것을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가져와야겠죠? 레퍼런스를 참고해야 하는 건 맞지만 애니를 레퍼런스랑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똑같이 안 만들 거면 왜 레퍼런스를 참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레퍼런스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가져와야 할까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레퍼런스와 똑같이 만들기만 한다면 오히려 애니메이션이 많이 심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에서 타이밍, 동선, 포즈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 캐릭터에 맞게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말 캐릭터가 귀여운 디자인의 작은 사이즈라면 레퍼런스보다 조금 더 통통 튀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귀여운 느낌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인간보다 훨씬 거대한 캐릭터라면 거기에 맞춰서 프레임을 더 사용해서 묵직해 보이게 만들어 준다거나 실제 움직임보다 더 크게 과장해서 움직임을 만드는 식으로 캐릭터에 맞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상만으로 작업하지 않고 실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레퍼런스에서 찾을 수 없는 동작들, 스스로 창작하면서 만드는 동작에서도 좀 더 퀄리티 있는 모션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레퍼런스를 참고하지 않아도 실제 모션처럼 엄청 자연스럽게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자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청난 능력자가 아니라서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것이 애니메이션 퀄리티를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아마 애니메이터 뿐만 아니라 모델러, 일러스트레이터,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레퍼런스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리 검색해도 적당한 레퍼런스가 없다면 직접 촬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몸치라면 직접 촬영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애니 레퍼런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동을 하라고요?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헬스를 해서 몸을 키우라는 게 아니라 복싱, 태권도, 댄스 이런 것처럼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운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액션을 우리가 다 배워볼 수는 없지만 몸을 어떻게 쓰는지 배워보면 아, 사람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를 터득하게 되면서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7년째 운동을 꾸준히 배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운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꾸준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수영, 복싱, 춤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애니메이션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운동을 배워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는 게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 그리고 빠르고 격한 동작 다양하게 배워볼 수 있어서 감각을 익히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동작들에서 내가 혼자서는 떠올리기 힘든 동선들을 익혀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유튜브 보고 따라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직접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수정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배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운동을 직접 다 해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제가 많이 참고했던 유튜브 채널들을 몇 가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양하게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작업 들어가기 전에 레퍼런스를 찾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영상을 찾거나 멋있는 동작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고 흥분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멋있는 모션이나 동작을 보면 너무 좋아요. 눈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래서 제가 애니메이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작업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볼 때 레퍼런스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영상들이 가끔 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바로바로 캡처해두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추천드리고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컨셉과 관련된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움직임을 분석해보기,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내 캐릭터에 맞게 바꿔주기, 적절한 레퍼런스가 없다면 직접 촬영해보기, 운동을 배워서 몸을 쓰는 방법 익히기, 레퍼런스 수집을 생활화하기 이렇게 해보면 작업물 퀄리티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